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또 11월 CAT 1, 2급 기출문제가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요 풀이를 할 겁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은 CAT 2급 풀이를 할 거고요. 요번에는 이제 1월 문제를 할 거예요. 요번 1월 1에 1교시 문제를 할 거예요. 요번에는 합격률이 꽤 평상시처럼 잘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늘상 이제 합격을 안 좋게 나오면 연락 오신 강사님은 저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락이 없어요. 연락을 안 하시고, 제가 좀 저랑 좀 관계가 좀 좋은 강사님한테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나 자료를 이제 얻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공개가 이제 저번 주 요번 주 일찍 됐죠. 한 월요일이 됐나 화요일이 됐나 그래가지고 아직 합격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제 풀어보긴 했었을 테니까 자기 학생들한테 기출문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학생들 동의를 받고 보내줄 수 있냐 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대충 이제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렸는가 뭐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도 거의 이제 뭐 좀 한두 개 틀리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선에서 틀린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틀렸고요. 이제 좀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유독 못 따라 하시는 몇몇 분들, 잘 이제 적응을 못 하시는 몇몇 분들만 이제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거를 좀 파악한 거는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어디냐, 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간혹 가다가 다른 분들한테, 제가 지금 하원 강사로 있질 않으니까 부탁을 해서 자료를 좀 얻고 뭐 그러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고질적으로 이제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을 틀린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인 거는 이제 투상을 안 하고 백격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꾸 이제 뭐가 틀린다,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자꾸 이걸 베껴그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몇몇 개는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부 강사들이 공식처럼 알려주는 거, 그 공식 때문에 틀려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이해를, 심청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너무 강사들을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사님들이 조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건 투상이잖아요. 뭐 CAT 2급에서 강조하는 건 투상인데, 투상 얘기를 하면은 투상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중요한 건 다들 인정해요. 투상이 중요하고 꼭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겠지만이라고 항상 단서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걸 학생들한테 이해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뭐 저도 강사를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당연히 쉬운 일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강사가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걸 포기해버린다. 그럼 누가 제대로 가르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부분에서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무에 가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으면 투상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학원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실무는 해보신 분들, 물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나도 실무 해봤는데 투상 못해도 한다 실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무를 어떤 실무를 떴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투상이 안 되면 일단 일을 못 시켜요. 못 시키고, 실무에서 이제 가르쳐준다. 실무에서 아예 안 가르치진 않아요. 뭐 안 되는 게 있으면 가르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실무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분들은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요. 설명하는 법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실무에서 투상 가르쳐주는 건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야, 그냥 완성된 이제 투상된 도면을 딱 갖다 놓고, 야,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실무에 가르쳐주는 거 끝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 몰라요. 그 방법을 몰라요. 그냥 완성된 결과물 갖다 놓고 앞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네 눈엔 그렇게 안 보여?
이게 실무에서 가르쳐주는 거 전부라고요. 그럼 학원에서 강사들이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이해시키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도 투상이 안 되던 애가 실무에서 와서 투상이 되느냐?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물론 회사에 들어왔는데 투상을 할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러면 회사 들어온 이후에 투상을 익힌 사람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익힌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있기는 한데 그거는 회사에서 잘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밥벌이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 자체의 적극성이 달라요. 학생 때의 적극성하고 회사에 들어와서 스스로 익히려고 하는 적극성이 달라요. 왜냐면 학생 때는 좀 내가 못 배우고 못해도 그냥 좀 못하나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못 배우고 못하면은 말 그대로 설계에 입사해가지고 한 달 내에 내가 투상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를 들어갔는데 한 달 내에 투상을 못 익힌다 그러면 잘려 나갈 생각해야 돼요. 당장 밥벌이가 끊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일을 못 주니까. 기다려주는 것도 한도 것이지 한 달 넘어가면은 못 기다려줘요. 그냥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내가 생산에 잘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볼트나 쪼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너 이 길 아닌 것 같다. 다른 길을 알아봐라. 라고 권고사직을 해요. 진짜로. 그렇게 내보낸 제가 회사 생활할 때 그렇게 내보낸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잔인하다고 느껴지지만 안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어요. 나 당장 내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얘 하나 때문에 내일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회사 와서 투상을 익히신 분들, 투상을 못했는데 그분들은 그 한 달 동안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혼자서 길을 쓰고 어떻게든 익히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사람만 익혀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아니다. 그리고 마치 이게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투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회사 들어가기 전에 투상을 완벽하게 했고요. 제가 뭐 잘하는 사람이다, 뭐 뛰어난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아요. 많은 도면을 그려봐야 되고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투상이 익혀지는데 이게 학생 때는 익히기 불가능하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회사 들어가기 전에 익힐 수 있고 이 회사 들어갈 때는 이미 투상이라는 걸 완벽하게 마스터한 상태에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힘드니까 힘든 건 이거는 강사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자꾸 치부해 버리시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강사할 때 충분히 학생들의 투상을 이해시켰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투상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고 단지 그 수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은 아까 얘기했듯이 적극성이 떨어져요.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꼭 투상을 해야지만 설계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딱 얘기를 하죠. 예, 투상 안 되면 설계 못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날부터 안 나와요. 그만큼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학생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부분들은 학생의 적극성에 문제가 있는데 적극성이 안 되는 학생은 강사가 뭔 짓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걸 포기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님은 그거예요. 꼭 투상을 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나요? 라고 학생이 질문하면은 거기에 저처럼 이제 대답을 해버리면 학생이 그만둬 버리니까 그만두면 돈이 끊기잖아요. 돈이 끊기니까 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못해도 제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에 너무 오해가 있으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모든 강사님을 부정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캐드를 배우실 때 제 영상을 보는 것보다 교육기관을 가시는 걸 더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걸 강사가 보고 교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단지 이제 제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본인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작업하는 거를 제가 교정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동영상 강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부분이고
제대로 배우시려면 저는 교육기관, 학원이라든가 뭐 직업훈련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가는 걸 권장을 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이제 학원이나 교육기관들의 환경이 좋아지려면 학생분들이 강사를 좀 선택적으로 고르실 줄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강사는 배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사 쪽에서 활동을 못하게 좀 막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제가 할 수는 없어요. 학생분들이 하셔야지.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은 자꾸 인기 없는 강사, 본인한테 싫은 소리 하는 강사를 인기 없는 강사를 만드시지 마시고, 싫은 소리를 한다라는 건 본인을 바로 잡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잡아서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라는 얘기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굳이 내 손님 끊기는데 싫은 소리 안 해요. 그런 강사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해가지고 그 강사님을 배척하지 말고 인기 막 나중에 마지막에 고객 수리 써가지고 강사가 불친절해 이런 거나 적지 마시고 이런 거 적지 마시고 딱 가서 명확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강사가 보인다. 뭐 제가 공식적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이런 강사님들을 배척해라.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겁니다. 공식은 없어요. 공식은 없고 제대로 된 원리를 제대로 익히셔야 돼요. 단순히 시험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일까지 하시겠다. 나 그냥 자격증 따고 끝이야. 그럼 공식대로 하셔도 돼요. 예. 또 사설이 길었네요. 사설을 10분 넘게 했는데. 자, 어쨌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형태 파악부터 해야겠죠. 근데 요번 문제는 뭐, 너무 쉬워가지고. 형태 2개입니다. 네, 딱 2개예요. 2가지 형태 조합해가지고 이거 만든 건데요. 그래요.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제 기초예제? 이거, 다시. 기초예제 할 때 했던 건데, 아마 이제 제가 CAT나 CAT죠? CAT 2급 처음에 할 때 기본도형 가지고 했을 때 나온 형태인데, 요 형태예요. 요거 나오면 이제 기본도형 쪽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측하실 거예요. 요거랑 이게 우측에서 봤을 때 저 형태가 이 형태예요. 이게 높은 쪽이죠, 높은 쪽 형태, 높이가. 요렇게 나오면 이제 바로 예측되는 게 이거죠. 요렇게 있고, 윗면이 좁죠. 윗면이 이렇게 좁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없는데요. 예. 이게 이제 형태가 합쳐지면서, 다른 형태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그 부분이 잘려나간 거. 그렇죠? 예, 그렇게 돼요. 저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에서 이거죠. 그러니까 사이즈하고 경사각하고 이제 높이만 좀 다르고, 똑같은 형태죠. 요거 하고, 우측에서 봤을 때 이제 요거죠. 이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두 형체를 겹쳐놓은 거예요. 그냥. 겹쳐놓고 겹쳐진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겹쳐진 부분인데 겹쳐진 부분을 정면에서 보면은 요만큼이 있어요. 정면에서 보면 요만큼을 아예 그냥 다 날려버린 거죠.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빠진 만큼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돼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없잖아요. 이게 합쳐진 거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돼. 톡 튀어나와. 근데 튀어나오지 않고 저희가 비었다. 대각으로 비었다라는 건 이 합쳐진 요 부분, 2개가 합쳐져 있는 요 부분을 그냥 싹 다 빼버렸다. 이걸 교집합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교집합이 아닌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요 형상에서 교집합이 아닌 요 뒷부분까지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가 없어요. 교집합이면 요 밑에 있는 빨간 선까지 빠져야 돼요. 여기까지만 잘리고 요만큼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안 남아 있다라는 거는 저 형상도 싹 다 빼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항상 ATC 1급이라고 해서 3D로 그리잖아요. 그 3D를 그릴 때 보시면 바로 뭐 한 거구나. 그거 바로 눈치채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에 있는 이 형상에서 원형인데 요 겹치는 부분은 빼고, 겹치는 부분은 빼고 요렇게 요만큼만 해서 저 뒤쪽에서 구멍을 뚫은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구멍을 뚫었다. 그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상은 저거다. 그러니까 형상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 이렇게 형상을 이해하고 나면 틀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린 거, 제가 파악했을 때 가장 많이 틀린 부분들, 이거는 잘하시는 부분 틀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만 이 형상이 틀려가지고 감점 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 중에 비중이 가장 큰 게 어디냐면 여기가 틀려요. 여기 왜 틀리냐면 여기하고 동일선으로 보세요. 여기하고 같은 높이로 이렇게 봐요. 자, 이게 틀렸다라는 거는 뭐냐면 베껴 그리고 있다. 제가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문제는 베껴 그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베껴 그리다 보니까 이거랑 높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이제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같은 높이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같이 요렇게 엮이겠지라고 단정을 져버린 거죠. 도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림만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보, 치수하고 그림하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면도를 조합을 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형태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도면을 해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림의 형태만을 가지고 도면을 해독해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도면을 볼 줄 모른다. 아니 근데 자격을 합격한 사람이 도면을 볼 줄 모르면 어떡해? 회사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도면을 딱 던져줬는데 도면 해독이 안 돼. 회사에서는 종이 한 장 펼쳐놓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나만 이 도면이 어떻게 생긴 건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해요? 아무 일도 못해. 무슨 일을 못 시켜.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 형태를 설명하고 있어야 돼, 얘한테 내가. 그러면 결론 내릴 건 딱 하나예요. 얘 안 데리고 일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많이 틀리는 데는 어디가 많이 틀렸냐면 여기에요. 요점이 틀리는 분도 이제 이 점은 이제 틀린 거는 뭐냐면 공식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공식.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CAT 2급 유튜브 프리 영상들 많이 올라온 거 찾아보시면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포인트를 찾을 때 다른 강사님들, 저랑 다른 강사님들은 항상 찾는다 그러잖아요. 자, 이 점 어딘지 찾아봅시다. 찾을 때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외형선과 외형선이 만나는 포인트가 우선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외형선과 수문선이 만나는 포인트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추 이부근이긴 한데, 그쵸? 이부근이긴 한데 어디냐를 하라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를 고른다. 왜? 저기가 외형선과 외형선이 만나는 포인트. 근데 아니다. 저기는 이제 수문선과 수문선이 만나는 포인트예요. 밑에 있는 요 포인트. 그러니까 이걸 형태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걸 그림으로 판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대부분 이제 이제 외형선과 외형선이 만나는 데가 우선이고 외형선과 수문선이 만나면 아니다. 그리고 수문선과 수문선이 만나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은 어떤 공식처럼 이제 강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그러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들이 확률적으로 높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닐 수도 있거든. 여기서 이제 수문선과 수문선이 만나는 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수문선이라고 하면 별개의 위치에 놓인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해요. 그건 맞아요. 만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수문선이라는 건 여기에 깊이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문선과 여기 있는 수문선이 같은 위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상황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강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도 잘못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강사가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네가 판단을 해야 돼.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를 해서 판단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싫어해요. 저도 강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학생들이 싫어해요. 자기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건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강사가 답을 알려주길 바래요. 확정적인 답. 자기가 고민을 아무것도 안 하게. 그런 강사를 학생들이 더 좋아해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상황이 다양한데 본인이 그 다양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야지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다 강사가 정해준 답만 따라가면 대부분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사가 어떤 강사냐면 딱 답을 정해주는 강사. 그래서 그것만 그냥 나는 따라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머리를 안 써도 되고 피곤하지가 않아. 자기를 그렇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엉뚱하게 그러지. 그리고 그걸 학생들이 원하니까 강사가 어떻게 가르쳐요? 결국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가르치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강사를 만들지 마세요. 학원 다니시는 분들. 자기한테 제대로 가르치는 강사는 자기 머리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하는 강사가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결국 나중에는 혼자 나가서 혼자서 고민해가지고 도면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강사가 학생한테 어떤 고민거리를 주는 건 뭔가를 알려주기 싫어서 그런 거다? 아니에요. 강사도 가르칠 때 제일 편한 게 뭔지 알아요? 야, 그냥 이건 이렇게 해. 왜요? 왜 그게 편하겠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군말이 없어요. 강사도 그게 제일 편해요. 제가 가르쳐 봤을 때도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학생이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자꾸 학생들한테 고민을 시켰냐? 네 머리로 판단해서 네가 결론 낼 수 있어야 된다. 왜? 나랑 수업이 끝나고 너 나갔을 때는 네 혼자 이걸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내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도와줄 테니 지금 열심히 네 머리로 고민을 해서 그 고민해서 답을 내는 그거를 연습을 하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라. 그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요, 강사가. 그러니까 본인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어려운 상황에 몰아붙이고 이런 강사가 나쁜 강사가 아니라니까? 그 강사가 맞는 강사라니까? 본인을 쉽고 편하게 해주는 강사? 그 사람이 나쁜 강사라고. 그럴 이쪽 헤드라는 분야가, 설계라는 분야가 고민을 안 하게 할 수가 없는 분야예요. 근데 고민을 다 배척시켰어. 그 얘기는 뭐예요? 가르칠 거 다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싹 다 빼고 지 편한 대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제가 그런 강사,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들한테 좋은 평을 할 수 있어요? 고운 말이 나갈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고운 말이 나가? 유튜브라서 제가 욕을 많이 자제한 거지, 온갖 못할 욕을 다 해도 모자라요. 그런 강사들. 교육이 아니야, 그건. 강의가 아니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예요, 사기.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고 돈만 받아 먹으면 돼.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걸 불편하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뭐 사회적인 정의, 이론 이런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이런 제 주관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셨던 분들도 구독 끊으셔도 되고요.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제가 이 구독자 수가 충족해가지고 수익이 날 때까지 뭐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뭐 그렇게 인기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여기를 많이 틀린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건 그 두 군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진짜 나머지 다른 데 틀리시는 분들은 진짜 이제 조금 그러신 분들이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투상에 대한 설명도 끝났으니까 그릴게요. 자, 이건 지우고. 자, 환경 설정은 얘기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LA 도면층 설정부터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형선,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가당선, 그 다음에 치수, 그 다음에 문자, 마지막으로 뷰포트까지 해서 총 7개의 도면층을 만들 거고요. 이제 각 도면층별로 이제 선의 색깔을 지정해 줘야겠죠. 외형선은 3번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이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뷰포트는 4번 하늘색이고 문자는 흰색 그대로죠. 요렇게 이제 지정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종류, 수문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요. 네, 로드 해서, 여기서 처음에는 센터,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지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히든,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된 거죠. 제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지고,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해서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확인. 자, 지금 수문선으로 들어왔으니까 히든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고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히든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중심선. 센터 선택해주고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 팬텀 선택해주고 확인. 자, 여기서 가상선은 지금 요 문제에 쓰인 거 없죠. 안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안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요번에 보다 보니까 이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가상선까지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필요가 없네? 그래서 선 종류에 팬텀을 안 넣고 그냥 컨티뉴어스인 상태로 뒀어요. 자, 이거 감점이냐 아니냐? 감점입니다. 지시된 걸 만들었죠? 세팅을 잘못했죠? 네. 도면층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감점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만들려면 안 만들던가 만들었으면 끝까지 세팅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주셔야 돼요. 절대 넘어가지 마라.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주로 쓸 거는 이제 외형선 더블 클릭 해서 외형선을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려야겠죠. 자, X라인 쓸게요. 엑셀. 자, X라인 쓰고 한 점 찍고. 자, 지금 직교가 꺼져 있는 상태네. F8 눌러서 직교를 크고 키고 크고가 아니라 자, 찍찍 수평 수직으로 하나씩. 자, 이 상태에서 높이가 이게 전체 높이가 아니죠. 전체 높이가 아니고 전체 높이 109예요. 그래서 옵셋 109. 그렇죠? 그래서 109만큼 한 번 올리고 한 번 더 올릴게요. 저는 이제 항상 정면도 높이만큼 빈 공간, 이 사이에 빈 공간을 띄워줘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빈 공간의 그 정도는 본인이 잘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ESG.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의 높이는 97이네요. 바로 올라갈게요. 옵셋 97. 97 정도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에서 좌우폭, 정면도의 좌우폭이기도 하죠. 150. 자, 옵셋 150. 자, 오고 저는 정면도하고 우측면도 사이도 정면도의 폭만큼 띄워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50을 한 번 더 띄워줄게요. 자, ESC.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우측면도의 제일 좌측, 그렇죠? 제일 좌측. 그 다음에 우측면도의 제일 좌측이 평면도의 제일 하부. 요 두 개가 만나는 교점에서 뭐 45도 선이 가야겠죠. RAY 레이 하고 요 점을 찍고 교차점을 찍고 각도 45. 자,
자, 해준 다음에 대각으로 이렇게 뻗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만나는 교차점에서 X라인으로 받아가지고 내려오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의 구역이 다 나눠졌으니까 트림, TR. 자, 그 다음에 쭉 잡아서 자, 전부 다 컷. 여기는 요 아래쪽만 컷하죠, 저는. 여기는 요렇게 컷. 그 다음에 이제 2021 버전 이후는 명령 종료 안 하고 여기서 T 하고 엔터 치면 선을 다시 절단 모서리를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다 날아가네요. 다 날아간다는 건 설정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 보면 모서리 2 있죠. 네, 모서리 2를 입력을 하고 엔터. 네, 여기서 연장 안함 돼 있는데 2 연장함으로 하면 이렇게 잘리겠죠. 간혹가다 저 이제 모서리 이 옵션 설명하시는 분이 간혹가다가 아니라 요새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요새는 엔터 2번 땅땅 제가 늘상 쓰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걸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저거 모서리 2는 다 그냥 저처럼 저 설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연장 안함인 상태로 둘 거예요. 왜냐면 땅땅 엔터 2번 쳐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게 연장으로 돼 있으면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나요. 그러니까 땅땅 엔터 2번 해가지고 전체 경계를 모서리를 잡으실 분들은 지금 강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저 모서리 2는 항상 연장하지 않음으로 놓으시는 게 맞아요. 자, 또 T 치고 엔터 쳐서 이제 경계를 절단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지우는 게 제 방식입니다. 제 방식이라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형상을 잡아 가야겠죠. 보시면 일단 저기 높은 거부터 먼저 잡게요. 높은 거 이제 여기 길이 51. 그러면 이제 LEN 토탈 T 51 엔터. 그 다음에 여기를 툭 하면 이 길이가 51이죠. 예, 토탈 전체 길이에요. 선 길이를 51이 되도록 조정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4도 되어 있네요. 124도. 124도면 이 선 그냥 돌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니까 무슨 값? 플러스 값. R5. 선택하고 엔터. 여기 끝점, 이 선의 끝점이 회전축 복사 C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124. 자, 이렇게 하고 얘가 어디까지? 바닥까지 내려오면 되겠네요. E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발생된 모서리가 있어요. 자, 이면하고 만나는 모서리. 그쵸? 그 모서리가 일단 가야 돼요. 어디로? 요 위로. 그쵸? 라인. 자, 여기 요 점을 잡고 F10 극좌표 추적을 킨 다음에 자, 요거를 일단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요 끝까지 다 가게 할 거야. 끝까지. 자, 이렇게 갔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렇게 쭉 내려오면 원래는 이 형상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린 걸로는 이 형상만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트림을 안 했지만 이 형상만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면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게 쭉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형상이 있어요. 이렇게 형상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상이 우측이 어떻게 생겼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얼마? 34. 34인데 아까 이걸 제가 랭슨으로 끊었어요. 랭슨으로 끊은 게 만약에 이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옵셋 34. 이렇게. 아까는 왜 옵셋을 안 하셨어요? 옵셋 34 하면 여기를 트림으로 또 잘라줘야 되잖아요. TR. 이렇게 해줄 거잖아요. 이렇게 잘라주는데 아까랑 지금 뭐가 다른데 왜 명령어를 다르게 쓰세요? 라고 하면은 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내가 얘를 옵셋을 시키면 얘를 지워줘야 돼. 필요가 없는 애야, 굳이. 올 필요가 없어. 옵셋 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각도가 주어진 게 124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돌려주는 게 편해. 그렇죠? 얘를 124를, 근데 저기 있는 값들을 계산을, 만약에 내가 이걸 옵셋을 하고 옵셋을 하는 애를 돌려주게 되면 여기서 90도를 빼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것도 계산 못하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계산 안 하는 게 더 편한데? 그러니까 그냥 이 선을 돌려줄 수 있어. 근데 얘는 각도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죠 여기서 둘팔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수직선을 28도를 돌려주는 게 낫지. 그렇죠. 그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얘는 얘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를 지울 게 아니라 돌려줄 거야. 얘를.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 제가 이제 늘상하는 게 일반적인 강사님들이 자꾸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순간적인 작업의 효율이 좋으려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가장 베스트 명령어를 쓸 줄 알아야 돼. 이때는 이 명령어 쓰는 게 더 빠르고 저 때는 저 명령어 쓰는 게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황, 주어진 조건이 다르면 다른 명령어를 쓸 줄 아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명령어로 통합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게 가르쳐버리면 이 효율성이 떨어져요. 적응력이 높은 사람을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자유롭게 작업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러려면 다양한 명령어를 아는 게 되게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 어렵고 복잡한 걸 겪어가지고 다양한 명령어를 자유롭게 순간순간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적합한 명령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하는 거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RO 이걸 결국 돌려주려고 얘를 옵셋을 한 거죠. 이렇게 하고 둘팔 마찬가지 반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되고 EX 여기까지 연장이에요. 결국은 이제 우측의 이 형태라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아까랑 똑같죠. 요면하고 요면이 만나서 생기는 요 모서리. 자, 라인 요 모서리가 올라가서 가는데 이거는 상부잖아. 상부에 있는 모서리잖아요. 요 모서리는. 그럼 상부에는 면이 얼마만큼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그럼 이 모서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이렇게 돼. 형태를 이해했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 상부에 있는 요 평면의 바운더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자, 요거 치수대로 다 그려놓고 나중에 요 평면도 보면서, 자, 평면도 그립시다. 자, 이 선을 하려면 자 어디서 따올지 찾읍시다. 왜 찾고 있냐고. 이거를 찾는 게 뭐예요? 여기에 이 선이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 거 아니야. 제가 늘상 하는 얘기 뭐예요? 그럼 실무 가면 이렇게 그려진 도면 주고 야 베껴 그려 라고 시키냐 이거지. 여기 실무 가면 여기 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걸 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투상을 해가지고.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나중 일이 아니라 내가 프로가 돼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력을 엄청나게 쌓고 마지막에 가서 하는 일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정면도 우측면도만 딱 주고 야 나 평면도 시간 없어서 못 그렸다. 네가 평면도 완성해라. 이렇게 시킨다고요. 들어가자마자. 그러면 우리는 늘상 뭐야? 이미 다 그려져 있는 선을 보고 이 선을 찾았어야 되는데 없어. 안 준다고. 시간 없어서 못 그렸다니까. 그 정도는 너 할 수 있지. 이게 첫 번째 일이라고요. 제가 실제 설계 처음 들어서 처음 한 일이 그런 거라고요. 그럼 투상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건데? 저 못하는데요? 딱 그럼 뭐라 그러겠어? 야 그럼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을 시키냐? 할 말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르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본인이 평면도 다 그린다며. 야 평면도 그렇게 생겼어. 됐지? 이해했지? 이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요, 제발. 투상이 뭐 엄청나게 오랜 경력을 쌓은 프로가 갖고 있는 능력이다.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대체 뭐길래? 듣도 보도 못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땄잖아요. 그럼 뭐야? 아까는 여기 똑같이 생각하면 바닥은 어떻게 돼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요 점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라인. 자, 요 점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쵸?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요게 쭉 오는데, 자, 이 형상의 바닥은 어디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라고. 그쵸?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쪽 끝까지라고. 얼마만큼?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원래 정리가 되려면, 여기서 여기가 끊어야 돼요. 이렇게. 끊겨야 돼요. 끊겨야 되는데, 안 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선은 쭉 연결될 거예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요 뒤에 있는 형태가 요만큼이 파이면서 이 뒤에 있는 형태가 이 나머지 모서리를 대체를 해요. 끝까지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자를 거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잘려 나가겠죠. 형상이 끝나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선도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저 위쪽은 안 자른다고 했으니 이렇게 되고 지금 이 형상이 끝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서 형상이 끝나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려 나가. 그리고 늘상 하던 얘기. 이거는 기초 도형 할 때 늘상 했던 얘기잖아요. 자, 경사가 이렇게 있고 경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쵸? 자, 요 면이 이렇게 경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그쵸? 무슨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면이 이렇게 경사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결국은 이 두 면이 만나서 그 만나는 데에 이렇게 뭐가 생겨요? 각이 다른 두 면이 만났으니까 모서리가 생긴다. 늘상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기초 도형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렇게 나온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자꾸 베껴 그리는 방식으로 하니까 저 선이 결국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선이잖아요. 저 선이 결국 이 선일 거란 말이야. 이 선인데 지금 이 그림상으로 어떻게 돼 있어? 여기까지 안 이어져 있지. 안 이어져 있잖아. 이렇게 안 이어져 있으니까 이 점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저 점을 내가 찾기 전까지는 못 그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이게. 어이가 없는 얘기지. 왜? 도면을 그리는 사람, 투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왜 못 그려? 이미 답이 났는데. 정보가 다 주어졌는데 왜 못 그리는데? 그러니까 투상을 하시라니까요. 투상을 하면 안 틀린다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4. 94는 옵셋을 할 거예요. 왜 옵셋을 하냐? 여기 수평선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이거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옵셋 94. 이제 두 번째 영상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영상 다 완성한 거예요. 이걸로. 자, 그리고는 트림. 여기서 잘라요. 그리고 이 선의 길이는 얼마만? 19mm만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LEN 토탈 T 19mm 전체 길이가 19mm인 선을 만들 거야. 어디를 짧게 해서 이쪽을 짧게 해서. 그렇죠? 그럼 이게 19mm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 87. 87. 예, 87이다. 이 87을 뭐 이제 하는 방법 다양해요. 뭐 이제 UCS를 바꿔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2D에서 UCS를 전환하는 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권장을 하진 않아요. UCS를 전환한다는 거는 이제 3D 할 때 거의 나오는데 2D 할 때 잘 안 쓰니까 제가 잘 설명을 안 해요. 이제 요 지금 X, Y 축, 기준축을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는 걸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UCS를 바꾸는 경우는 UCS를 그러니까 특정 각도로 UCS를 바꾼 다음에 그 상태에서 수평 수직 90도 선을 쓸 때 그런 경우가 많을 때는 UCS를 바꾸는데 이렇게 임의의 각들을 하기 위해서 90도가 아닌 그런 경우에 2D에서 UCS를 바꾸는 행위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득이 크질 않아. 어차피 각도를 계산을 해야 되고 득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요 87도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선을 로테이트한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이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 선이잖아요. 이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87도를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 선을 로테이트로 시계 방향으로 87도를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아로. 얘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기준점은 여기를 잡든 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위치를 옮겨줘야 돼요. 어디서 하든. 그러니까 아무데나 잡고 아무데나 하나 잡고 복사 C는 해줘야겠죠. 복사 C를 해준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87이다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해요? 무브 요 끝점을 잡아서 요 끝점에다 딱 붙여줘. 옮겨주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방식으로 가르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방식은 제가 안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나 아니면 학원에 가서 배우나 어느 강사님한테 다 가서 배워도 이 방식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물론 다르게 가르쳐주는 강사님이 좀 계실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이런 방식을 가르쳐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UCS를 전환해서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분들은 조금 독특하신 분들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긴 한데 없진 않더라고요. 계세요. UCS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2D에서 UCS 전환하는 거는 실무에서 아까처럼 제가 특정 각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90도 수평선, 수직선 이거 쓰는 경우 빼고는 거의 안 써요.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UCS 실무에서 2D 할 때 UCS를 바꾸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제 경험이 짧아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어쨌든 되게 드물고 거의 대부분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저는 이 방법은 다들 알려드릴 거니까 다들 아실 테니까 이 방법은 잘 안 써요. 그럼 저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저는 늘상 쓰는 게 X라인. 자, X라인에 이제 각도라는 옵션이 있죠. A를 하고 여기다 87도를 입력하는 거냐? 아니죠. 여기 가면 또 옵션이 하나 더 나와요. 참조. R. 하고 뭘 해주느냐? 이 선. 자, 요 각도로 줄 때 이 선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반시계로 87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7을 입력하면 이거 잘못 입력했다. 57을 입력했네요. 자, 다시 XL A 엔터 그다음에 참조 R을 엔터 R 입력하고 엔터 그다음에 이 선을 선택하고 마이너스 87 딱 입력하면 마우스를 따라다니죠. 이렇게 87도가 기울어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택한 게 뭐예요? 이 선을 선택을 했잖아요. 처음에 참조 R을 하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 XL을 하고 각도 A를 입력을 한 다음에 거기서 참조 R 옵션으로 해서 들어가면 제가 간 다음에 이제 이 선을 선택을 했죠. 이 선을 선택하면 뭐 한 거냐면 이걸 선택하는 순간 이 선이 0도예요. 0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니까 0도를 기준으로 이게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87도를 입력하면 마우스 포인트 중심을 지나가는 이 선으로부터 마이너스 87도가 기울어진 대각선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끝점에다 툭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립으로 딱 해서 탕 정리를 한다. 밖에 사이렌이 울리네요. 영상에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여기가 수문선이잖아요. 수문선이고 요걸 그림으로 봐서 수문선인 걸 아는 게 아니라 우측면도를 보면은 이 형상 자체가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어디 있어요? 우측에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면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형상의 뒤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뒤쪽에 있으니 이 형상이 앞에 있으니 얘는 뒤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뒤에 있으니까 이 형상에 가려서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가려진 만큼은 수문선이 돼야겠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우리가 베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신 이제 요 부분만 수문선이 되려면 이게 한 선이면 안 되니까 여기 점을 기준으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수정해서 점에서 끊기. 얘 선택하고 그다음에 요 점을 선택해서 교차점을 딱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뭘로 선택을 해서 수문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 형상이 완성이 됐어. 이 형상이 완성이 됐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이모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모소리. 이모소리가 요 끝까지 일단 와야지. 여기 이렇게 모소리가 있을 거야. 왜?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이모소리가 있으니까. 그치? 이모소리가 이제 어디서 끝나느냐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자, 여기서 요 끝에서 그쵸? 여기서 이면과 요 바닥면이 만나는 이모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원래는 이쪽 바닥이 아니라 이쪽 바닥이 맞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팠다 그랬잖아요. 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뒷부분 어떻게 했냐면 이 삼각형 부분을 팠기 때문에 저 뒤쪽 영역을 보면은 형상이 이거 자꾸 실수가 나네. 요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게 끝까지 가는 게 요렇게 돼 있는 요 두 면이 만나는 요 모서리가 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는 얘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가 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가는데 어디까지? 얘가 요 끝까지 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는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선 형상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근데 얘는 이 형상 안쪽이 파진 거예요. 저 아래쪽이 파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아래쪽이 파진 거잖아요. 이쪽이 파진 거예요. 그래서 요 바닥에 있는 모서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선? 당연히 보나마나 지금 여기 안 보이고 있죠. 보나마나 얘는 수문선일 거라는 거지. 얘를 안 봐도 이건 뭐 엎어치나 매치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우측면의 형상을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딱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어차피 이 높이는 같은 거니까. 그렇죠? 맞춰주면 되고 그 다음에 트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선의 길이가 23이래. 그러면 이제 LEN DE 마이너스 23 D2래. LEN 토탈 23 T23 해서 이 선의 길이가 23만 남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야? 여기랑 똑같은 형태네? 그럼 아까랑 똑같이 가겠죠? XL 각도 A 참조 R 해준 다음에 자, 이 선이 0도 거기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56도. 자,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탁 내려놓는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트림.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자, 여기도 이제 누가 더 앞에 있느냐가 있죠. 이 형상이 앞에 있느냐, 이 형상이 앞에 있느냐인데 얘는 무슨 도면이에요? 우측면 도잖아. 우측면 도면 내가 어디서 바라본 도면이? 이렇게 바라본 도면이야. 그러면 낮은 애가 먼저 보이고 높은 애가 나중에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사선이 높은 애가 갖고 있는 사진이니까 얘가 나중에 있는 형상이고 결국은 앞에 있는 이 낮은 형상이 얘를 가리고 있으니 이 부분은 무슨 선? 수문선이 돼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볼 필요가 없다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나오고 뭐야? 그러면 수정. 점에서 끊기 해서 이거 선택하고 요 교차점에서 딱 끊겨. 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라인. 자, 이제 올라가야지. 가서 이게 가서 얘가 상부에 있는 요소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이 모서리. 자, 얘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고, 얘가 여기서부터 외형선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왜 외형선이 아니냐? 이제 이쪽 형상에 이게 제일 바닥에 있는 선이잖아요. 밑으로 파고들어서 얘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무슨 선? 수문선. 왜? 위쪽에는 이 형상들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상은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MA, 자, 이쪽은 수문선이니 트림. 자, 이 형상은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 형상에서 정리해줘야 될 거는 이 형상과 이 형상이 어디서 만나느냐? 정면도 보면 결국은 여기서 만난다. 즉,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포인트는 여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각이 다른 면이 만났으니 여기에 당연히 둘 사이에 만나는 모서리가 존재할 거예요. 모서리가 존재하는데 이 모서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쭉 가서 이 끝까지 가야 돼요. 이 둘이 만나는 모서리면 둘이 교차하는 지점까지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삼각형 부분, 요 아래쪽 삼각형 부분은 다 파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 우측에 있는 형상만 기준으로 하면은 이 형상이 어떻게 남아 있는 거냐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형상이. 이쪽 삼각형 부분이 파여가지고. 거기 다 파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요 형상이 끝나는 이 지점까지 얘와 얘가 만나는 이 모서리가 쭉 연장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경사와 만나는 모서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사와 만나는 모서리와 얘와 얘가 만나는 모서리가 합쳐져서 쭉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거 3D 그리시는 거 그거 꼭 보세요. 거기 보면은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얘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이 영상은 어디서 끝난다? 결국은 여기서 파졌으니까 이렇게 끝낸다. 요렇게 끝났다. 그래서 이제 요 선이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여기서 오고 있는 요 선. 요 선은 지금 여기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아래쪽을 파버렸기 때문에 그쪽에 형상이 남지 않았어요. 이 선을 기준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거. 근데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아래쪽에 있는 건 어디냐면 여기까지. 여긴 다 파버렸다고. 싹 다 밀어냈다고. 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선이 여기서 끝난 이유가 이 선 밑으로 파버렸기 때문에. 여기 파버리는 순간 얘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면 이 점의 위치 찾는다 그랬잖아요. 찾을 필요가 없네. 이 점의 위치가 틀렸다고 한다는 거는 얘를 찾았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분석을 하다 보면, 도면의 정보를 분석을 하다 보면 찾을 필요가 전혀 없는 애인데 왜 찾으려고 욕 나올 뻔했네. 고생을 하냐 이거지. 아니,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 학생들은 그럴 수 있는데 투상이 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강사는 이걸 투상이 되게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보면은 이 포인트를 강사들도 찾고 있어. 이게 찾으면 어디냐면요. 찾으면 여기 있는 요 수문선에서 여기 수문선과
여기 수문선이 만나는 요점이에요. 찾으면. 여기 있는 요 사선으로 된 수문선과 여기서 만나는 점. 근데 지금 전 여기 안 그렸잖아. 아직 이거 안 그렸잖아, 수문선. 그런데 답 났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왜? 아래쪽이 파졌으니까 여기가 경사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잘려서 요 끝이 쭉 이어진다고. 이렇게 엣지가 생긴다고.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끝나요. 응, 끝난 거야. 이게 틀리다고 볼 수 있냐? 이게 틀리면 애당초 작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투상을 이해한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요 삼각형이 파진 거니까 여기서 요 부분을 지나가지고 요 뒤로 가면은 이 형상 밑으로 숨어 있는 바닥의 모서리란 말이에요. 얘는. 그럼 여기는 외형선, 여기는 수문선이 되죠. 그러니까 수정, 점에서 끊기, 선택, 요 점에서 그리고 MA 수문선이. 그게 이거잖아.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고 그 다음에 요 형상 아직 완성 안 했죠. 요 형상. 요 형상 아직 완성 안 한 게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사이에 뭐가 생겨요? 모서리가 생기지. 각이 다른 두 면이 만나니까. 아까랑 똑같이 설명을 하면 이 면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밀려 들어와. 그리고 이 면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빨간 면과 주황면이 만나는 그 가운데에 뭐가 생겨야 된다? 두 면이 만나는 모서리가 생겨야 된다. 그러면 갈게요. 이렇게 가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무슨 선? 외형선. 왜? 그 부분이 요 위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보여. 근데 이 선을 지나면서 이 선이 어떻게 이 형상의 밑으로 기어 들어가. 그러니까 이 형상에 가려서 안 보여. 왜? 이 형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다 있잖아 지금. 그 형상들이.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이거 무슨 선? 수문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에서 끊기. 선택하고. 이 점에서 끊고 MA. 수문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결정나는 게 있죠. 이 선. 이 선의 길이가 어디서 끊나? 여기서 끊나? 왜? 이 선은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지점인데 만나는 지점이 요 선을 기준으로 요 아래쪽으로 가면 이 경사면이 없잖아. 이 면이잖아. 이 면이 없잖아.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지. 이 면이잖아. 이쪽으로 와야지 만나지. 안 오잖아. 못 오잖아. 이 영상이 왜?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요만큼까지. 요 선 있는 데까지밖에 없으니까. 안 만나니까는 경계가 안 생기지. 안 생기니까 못 오지. 그렇잖아요. 대신에 뭐예요? 이번에는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부분이 요 아래쪽에 생기지. 그러면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죠. 왜? 이 면의 아래쪽은 어디까지?
이 아래쪽에서 만나는 거니까 여기까지야. 이면하고 이면의 아래쪽은 어디? 이면의 아래쪽을 하려면 얘를 그려야 돼요. 요 높이에서부터니까 여기까지.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거는 요 만나는 요 점의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해당하는 요만큼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호석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여기 수문선 표시해줘야 되는데, 수문선은 뭐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결국은 이 경계라는 거 아니에요. 이 경계라는 거니까 라인 얘가 와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여기서 어디 여기야 아니죠, 여기까지죠. 이 형상이 끝나는 여기서부터 만나잖아. 여기서부터 만나서 어디까지? 요 끝까지 쭉 들어온다. 끝까지 쭉 갔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점들을 찾느라 되게 막 열심히 뭔가 하는데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도면을 해독하면서 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걸 반복해서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득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투상을 학생한테 이해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해요. 그리고 학생들도 선생님 어려워요. 예, 전적으로 이해해요. 하지만 그 어려운 게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어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도전하기 전 단계에서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게 되고, 그게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니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시면 무조건 합격인 거예요. 시험 규정만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합격인 거예요. 형상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 상태가 돼서 합격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야, 네가 이거 안 돼도 내가 공식적으로 몇 가지 정해줄 테니까 그것만 외워가지고 그대로만 해서 합격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대부분 이제 작업할 때 시간이 모자랍니다, 뭐 작업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공식적인 걸 가지고 자꾸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본인도 이 형상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공식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CAT 2급 시험 문제는 요새 출제되는 수준으로 따지면 이거는 한, 제가 영상은 되게 사설이 길어가지고 길게 찍는데 1-20분짜리 1-20분짜리. 요새 문제 수준은 거의 20분 정도면 그리는 수준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거기에 뒤에 이제 도면 양식하고 뭐 해봤자, 그거 다 붙여봤자 30분이면은 룰루랄라예요. 시험 시간 1시간 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간 반을 꽉 채우고 모자란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그만큼 내가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고, 그 판단을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시험 여러분들 가기 전까지는 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것만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학원에서 수업 한 문제를 풀었으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2문제, 3문제, 하루에 2문제, 3문제씩은 계속 풀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양의 도면을 그려봐야 돼요. 그러면서 형상을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형상을 익히는데 많은 도면을 그려야 되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 연습량이 학생 때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사 가서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일을 못 시키니까 결국은 나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지금 가장 큰 형태 2개가 엮인 걸로는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형태가 다 끝났어요. 남은 건 뭐냐? 여기 구멍 뚫어줘야지. 자, 구멍 뚫어줄게요.
자, 옵셋 42, 옵셋 40. 자, 얘는 중심선이죠. 그리고 요 교차점, 서클 교차점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27짜리 원이 있고요. 잘렸어요. 그리고 정리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잘라주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선 정리도 제멋대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가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전문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A. 자, 얘는 뒤쪽으로 뚫려 있는 거니까, 뒤쪽에 뚫려 있는 거니까 스무선으로 가려져서 이렇게. 이거 연장시켜주는 건 나중에 할게요. 연장을 안 시켜놓은 상태가 내가 실수를 덜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을 그릴 때 가는 게 중심 4분이잖아요. 원 기둥이니까 이 구멍이라는 게 결국은 원 기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평면도 측면도로 가게 되면 중심과 4분이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내볼게요. 라인. 자, 여기 원의 4분 해서 이 4분은 이게 어디까지 뚫려 있는, 어디에 뚫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높은 쪽에 뚫려 있는 거죠. 높은 쪽에 경사면까지 뚫려 있을 거예요. 높은 쪽의 경사면은 이면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뚫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4분이니까 수문선, 형성이 가려져서 수문선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심. 중심선은 어차피 그려줘야 되니까 중심선 여기까지 못 갔죠. 마찬가지 높은 쪽에 있는 사면, 높은 쪽에 뚫린 구멍이니까 사면까지 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중심선이겠죠. 자, 그럼 반대쪽 4분. 네, 잘렸죠. 안 그리는 거죠. 네, 안 그려요. 여기서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학생들이 틀린 부분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한 개 틀린 분 중에 요 부분 한 개 틀린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개 틀린 부분 많은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요 수문선. 이거를 수문선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원을 다 그려놓고 자르기 전에 이 4분을 보내요. 이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타원 그릴 때 어차피 이쪽에 타원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타원 그릴 때 마스터 공식을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죠. 왜? 마스터 공식을 사용을 하면 타원을 틀릴 일이 절대 없어. 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틀리진 않아요. 타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마스터 공식을 쓰시면 무조건 그려져요. 그래서 반대쪽 4분도 같이 보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를 그대로 수문선으로 바꾸고 정리할 때 이렇게 끝내요. 그러면 여기는 틀려요. 왜? 그냥 여기 4분은 잘려 나갔잖아요.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여기 이 높이의 수문선이야. 이게 제일 많아요. 단순히 하나 틀린 사람만 이게 틀린 게 많은 게 아니라 여러 개 틀려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 감점으로 떨어지시는 분들도 지배적으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잘 제대로 땄으면 합격할 수도 있었어. 근데 저거 하나 더 잘못 따는 바람에 불합격한 사람. 물론 이제 그 학생이 실제 시험 때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기출문제 공개되고 다시 푼 거니까 그때랑 완전히 똑같이 풀진 않았을 거야. 어쨌든 그 다시 푼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배적으로 많이 틀리는 데가 여기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마스터 공식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원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까지 타원을 잘 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마스터 공식밖에. 무조건 정원을 그리고 정원을 기준으로 무조건 4분 2개와 중심 하나를 보내. 그리고 평면 쪽으로도 4분 2개와 중심 하나를 보내. 무조건.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 4개가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그리면 타원을 틀릴 리가 없어. 그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딴 게 틀린다. 이런 짓거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가르친 강사님들이 이렇게 해요. 그건 학생이 잘못한 거지. 내가 저걸 가지고 그리라고 하진 않았잖아. 그때 쓰고 지우라고 했지. 그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학생한테 자꾸 쉬운 상황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학생은 그거를 100%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마스터 공식을 쓰게 한다고 해서 못할 애가 잘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원이 안 틀린 대신 다른 걸 틀린다 이거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그 합격하는 데 영향,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데 영향을 주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다면 타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시키는 게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굳이 없는 사분을 그려서 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왜냐하면 사분이 우리가 타원을 그릴 때 둘 중 이쪽 아래쪽 두 개 중에 한 개만 있으면 타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두 개를 다 그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분이 한쪽에 없는 상황에서 타원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요 아랫선을 잘못 그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안 틀렸을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쳤으면 되는 거예요. 타원을 제대로 이해시켰으면. 그럼 타원도 안 틀리고 얘도 안 틀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편법을 써서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한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론을 학생들한테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있어. 4번 하나 있고 중심 하나 있으면 가능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가야죠. 이쪽 4번, 저기 4번 있죠? 가야지. 가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잖아. 타원이 안 그려졌으니까. 타원과 만나서 끝나겠지. 그러니까 그냥 길게 빼요. 자, 그리고 얘도 수문선이겠지. 안쪽에 뚫려있는 구멍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심 올라가겠지. 얘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요 사선에서 만나서 끊은 것 같아요. 사선에서 만나서 끊어가지고 연장한 것 같아요. 사선에서 만나서 끊을게요. 자, 그리고 얘는 중심선이야. 자, 그러면 4분 중심 왔어요. 됐죠? 그럼 여기에 이 4분과 중심이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4분과 중심이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분. 자, 4분은 어디까지만 오면 되느냐? 중심선까지만 오면 돼요. 왜? 이쪽에 있는 4분은 이 선까지니 위아래 수직 4분이 결정나면 돼. 수직 4분은 중심선 상에 있겠죠. 타원의 수직 4분. 무조건 중심선 상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여기가 4분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결정 안 난 건 4분과 중심의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중심선이 여기서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오면 돼요? 자, 요거는 이쪽 4분까지 와야지. 그래야지 이쪽 4분의 위치가 완벽하게 결정이 되죠. 그러면서 이 선과 만나는 이 중심의 위치도 결정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컨트롤 1번을 내가 왜 눌렀지?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타원의 한쪽 4분이에요. 여기가 타원의 나머지 4분이다. 그렇죠? 마스터 공식으로 우리가 항상 아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똑같은 사각형 4개 나오게 해가지고 타원을 꼭 그리게 하는 게 마스터 공식인데 이럴 필요가 굳이 있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 방식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로 안정적인 거를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이. 차라리 학생을 효율적으로 도면을 그릴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게 그 학생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좀 더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이며 그게 더 제대로 된 거 아니냐. 제 입장은 이런 거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EL
타원을 그려주는 명령은 엘립스니까 이해를 하고 중심을 이용할 거니까 C 옵션에서 중심 C를 입력을 하고 타원의 중심이 여기요. 4분 한쪽이 여기요. 나머지 4분이 여기요. 끝났네. 그래 놓고 타원의 아래쪽이 잘려 나갈 것이며 구멍이 뚫렸으니까 타원과 겹치는 요 사이가 잘려 나갈 것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림 정리하면 타원이 여기서 끝나는 거. 중심선은 여기까지 갈 거고.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평면도에서 지금 또 얘기 끝난 게 뭐가 있어요? 얘기 끝난 게 그러면은 여기 보면 요선 끝났네? 왜 요 끝점에서 나오니까 이게 좀 많이 틀리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틀리는 게 이 부분 정리가 틀려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계셔. 이런 분들 뭐예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아니겠죠? 이제 이렇게까지 오신 분들. 왜냐면 이 선도 이제 요 밑에서 따올 수 있거든요. 여기 정면도에서 따올 수 있거든요. 이 선은 정면도에서 따와서 위치가 맞았어. 그리고 타원하고 정리했는데 이 사선은 여기가 안 맞아. 대부분 이제 요 포인트를 잘못 잡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틀려요. 그러면은 딱 봐도 눈으로 봐도 여기가 다르잖아. 다른데 왜 이대로 끝내지? 그럼 내가 요 단계에서 내가 나 뭐 잘못 그렸구나. 다시 생각해보자.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끝내요. 왜? 이게 다른 게 안 느껴져? 그리고 이제 요걸 이런 식으로 그렸다는 건 이 점을 따로 찾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따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이거를 할 때 결국 제가 여기 찾은 건 이 점하고 이 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를 잘라낸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투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 점도 찾아야 될 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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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틀리신 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고 뭐 이건 이렇게 가고 두 개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각이 일치하지 않아. 엉뚱하게 돼. 다 일일이 따서 내가 다 따서 찾아야 될 점들이. 심하신 분은 요 선과 요 선도 각도가 달라요. 요 점도 따로 찾은 거야. 다 쪼개서 다 찾는 거야. 왜? 난 지금 베껴 그리고 있으니까. 저기가 저렇게 일직선상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는 거야. 왜? 형태를 이해 못했으니까. 투상이 안 되니까. 그런 수준이면 떨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선생님 잔인하게 학생한테 떨어지는 게 맞는 거라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내가 시험에 도전할 수준이 안 됐는데 왜 도전했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아직 난 시험에 도전할 만큼 실력이 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형태가, 도면을 봤을 때 내가, 이 형태가 입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 기하학적인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아직 더 공부해야 돼요. 아직 시험에 도전할 때가 아니야. 그 단계에서 시험에 도전하지 마세요.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강사를 할 때 학생들을 시험장에 가 말어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기준은 그거였어요. 너 그리는 거 봤는데 넌 투상을 이해한 것 같아. 시험 보러 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봤을 때 본인 가겠대, 극구. 자기 잘하는 것 같대. 아니야, 내가 너 그리는 거 보니까 너 형태 하나도 이해 못했고, 시험 문제 형태가 네가 한 번도 경험 못한 이상한 형태가 나오면 너 못 그릴 거야. 떨어질 거야. 가지 마.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학원 강사들이 좀 압박을 받는 게 실적 압박을 받거든요. 학원 강사들이. 저도 압박 받았어요. 실적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특정 그 진도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합격자를 배출해야 돼.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떤 교육을 하면은 받아들이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일반적일 수가 없어. 진도가 끝났으면 그 중에 몇 프로는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몇 프로는 합격 안 되는 사람인데 거의 대부분 평균 진도를 끝내면 50%? 솔직히 50% 합격 못해요. 50% 미만으로 합격해요. 그래요. 지금 현실이. 근데 일반적으로 그 진도가 끝나면 무조건 다 시험 보는 걸로 생각을 해. 아니라는 거죠. 아, 얘기하는 김에 많이 틀린데 한 군데 더. 여기 요 포인트를 어떻게 왜 이상한 데를 찍지라고 제가 이제 학생들 걸 좀 분석을 해보니까 요 포인트를 어디 찍냐면 요 타원의 4분을 찍으시는 분들 계세요. 타원의 4분 아닌데? 4분이 아닌데 타원이면 이게 확 꺾게 들어가잖아요. 요 4분에서 그림적으로도 비슷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 왜? 그리고 이 선을 여기서 이제 내요. 이 선 틀리는 거죠. 왜?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학생들이 그린 거 보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 그림만 보고도 이제 요 형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거.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일단 깊이부터만 정리할게요. 6mm. 저 6mm예요. 그러면 이제 저게 뚫린 게 요 6mm를 남겨놓고 뚫렸어. 옵셋 6mm를 남겨놓고 그쵸? 뚫렸어. 그럼 이제 정리해주면 트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MA 얘는 수문선일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요 깊이는 여기 우측면도에도 반영이 돼야 되니까 자, 그대로 오는 거죠. 여기서 여기 바닥까지 쭉 이렇게 올게요. 그리고 MA 수문선 그리고 이제 트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선들은 이제 갖고 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선 2개, 수문선 2개 더 필요하잖아요. 요건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와서 찾을 필요는 없고 찾을 필요는 없어. 이거 여기 수문선 2개가 있다는 거 몰라도 어차피 그려야 돼. 형태를 이해를 했다면 그런 거고 이제 여기는 따졌으니까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는 이제 찾을 필요가 없죠. 더더욱이나 여기 이제 끝 결정이 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겠지. 오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외형선. 왜? 구멍이 뚫렸잖아. 뚫리고 그 밑에 있잖아. 구멍이 뚫린 것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 위는 가리고 있는 게 없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혔지. 위로 가리고 있는 형상이 있지. 여기는 수문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요. 그쵸? 그 다음에 MA 트림 이렇게 정리된다. 근데 이제 요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저라면 여기서 끝내긴 할 텐데 왜냐면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잘못 안 그랬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끝낼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내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잘 그렸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얘를 끝점에서 쭉 내려요. 수직하게 F8 딱 키고 수직하게 쭉 내려요. 그리고 여기도 쭉 내려요. 내려서 이 내린 게 이 선 또는 이 원의 끝점, 이 선으로 잘라진 원의 끝점을 정확하게 지나가는지 여기를 있는 대로 확대를 해보세요. 아무리 확대를 해도 도저히 이 선의 끝점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맞게 그렸다. 만약에 이 끝점이 다른데 라고 한다면 잘못 그렸다. 네, 결정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 구멍이 뚫리게 되면 이쪽의 모서리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제 구멍 뚫린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저 구멍 뚫린데 저 뒤쪽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얘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가 있고 얘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 2개 찾을 필요 없다 그랬죠. 뭘 찾아 찾기 모서리가 있다며. 그래서 그 모서리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모소리가 이쪽에도 표현이 돼야지. 그런 얘기죠. 형태를 이해했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냥 이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인해서 F10 키고 짱. 자, 여기서 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지우고 자르고 수문선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 됐고요. 지금 형태에서 뭐 누락된 데가 있나? 라고 쭉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형태를 따라서 쭉 그랬으니까 뭐 누락될 건 없겠죠. 남은 건 이제 중심선 정리, LEN, DE 5mm 해서 여기 5mm 길게, 여기 5mm 길게, 5mm, 그 다음에 5mm.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형태 빠진 거 없이 빠진 거 없겠죠? 며칠 전에 댓글 하나 달렸는데 제가 치수 기입할 때 뭐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빼놓은 거에 대한 댓글 이거 안 해도 감점 안 당하는 건가요? 모르겠네. 예, 제가 실수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이제 CAT 2급은 아니었고 1급 쪽이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2D 도면 전개할 때 이제 치수 기입하는 거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와가지고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빠트린 거 없겠지. 예,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림은 다 끝났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번에 사설이 좀 길었어요. 이게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1시간 반까지 찍을 건 아니었어요. 요번에 문제는 워낙 쉽기도 했고 원래 그냥 지금 이 영상 쭉 봐서 그냥 실제 제가 문제 작도하는 것만 딱 따로 모아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1시간도 안 될걸요. 네. 그런데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투상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반발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투상은 실력이 몇십 년 된 프로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아니에요. 투상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설계라는 일은 시작을 못 합니다. 이거는 제가 수많은 설계 회사에 있는 분들하고 다 얘기를 했을 때 의견을 맞춘 거고요. 투상이 뭐 프로에서 몇십 년의 경력이 있어야지만 투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강사님들밖에 안 계세요. 네, 그 어떤 회사, 그 어떤 실무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투상도 안 되는데 어디 함부로 설계를 하러 회사를 들어올 생각을 하느냐라고 다들 얘기했어요. 투상은 절대 프로 몇십 년 경력이 한참 된 프로의 능력이 아니다. 그냥 설계 시작하는 사람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능력이다라는 거고 한 가지 강사님들하고 제가 생각을 같이 하는 건 투상을 이해시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학생들이 투상을 이해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단계에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도면을 그리셔야 되고요. 많은 양의 연습을 하셔야 되고 투상을 완벽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충분히 연습이 된 상황에서 CAT 2급 시험을 응시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그 총체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너무 단시간 내에 뭔가를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시간 만에 내 승부를 보고 싶으시면 단시간 내에 수많은 도면을 그리세요. 한 10개 그랬다고 저 많이 그렸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투상이라는 게 이해될 때까지 그리셔야 됩니다. 그만큼의 양의 도면을 그리셔야 돼요. 학생 단계. 그게 맞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들이 일부 거북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제 영상을 안 봐줘도 저는 뭐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 거북하실 수도 있죠.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저는 꼭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뭐 공론화된 뭐 이론이다 아니면 뭐 세상의 정의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강사를 하고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뭐 이것저것 잔소리 많은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